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하경은 회사 빌딩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다. 하경아, 내가 그 여자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하정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겨왔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알게 된 걸까? 그 순간 하경의 마음속에 공포와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경은 28살의 유능한 마케터였다. 대기업에서 일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정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하정은 26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우연히 만나 친구로 시작해 점점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하정이 고백한 후 모든 게 변했다.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그 말에 하경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그녀도 하정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하경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정상적인 결혼을 꿈꾸었다. 하경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남자와의 결혼. 하지만 하정과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뒤집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다. 주말의 카페에서 또는 하정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곳에서만 그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 오늘 저녁, 하경은 하정과 데이트를 약속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집으로 와, 당장. 어머니의 명령조 목소리에 하경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하경의 핸드폰 사진이 프린트되어 놓여 있었다. 하정과 키스하는 장면? 이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하경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누가 이 사진을 보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직장 동료 지은이었다. 지은은 최근 하경의 비밀을 의심하던 사람이었다. 하경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정신이 나간 거야? 치료받아야 해. 하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하정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 그날 밤, 하경은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걷다 하정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하정이 나왔다. 무슨 일 있었어? 하경은 하정을 끌어안고 울었다. 엄마가 알아. 우리 관계를. 하정은 하경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같이 헤쳐나가자. 하지만 하정의 내면도 불안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고통받아왔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차별을 느꼈다. 하경과의 사랑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이제 그 안식처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다음 날, 하경은 회사에 출근했다.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제 어머니께 사진 보냈어. 내가 잘못된 길 가는 것 같아서. 하경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왜 그런 짓을 해? 지은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래? 하경은 그날 퇴근 후 하정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헤어질까? 하경의 말에 하정이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잖아. 하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족을 잃을 수 없어. 그리고 직장도. 하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정말 내 선택이야? 나 없이 살 수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하경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 큰 대가였다. 하지만 하정을 포기하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며칠 후, 하경의 어머니가 하정을 찾아왔다. 우리 딸을 놓아줘. 어머니의 말에 하정은 당황했다. 아주머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런 사랑은 병이야. 내가 하경이를 망치고 있어. 하정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강하게 대응했다.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죠. 어머니는 돌아가며 경고했다. 계속하면 하경이를 해외로 보낼 거야. 하정은 그 소식을 하경에게 전했다. 하경은 절망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경은 밤새 고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떠올랐다. 하지만 하정의 미소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하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지만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의 비난. 하경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경의 사표 제출은 회사에 충격을 주었다. 상사가 물었다. 왜 갑자기? 좋은 자리인데. 하경은 개인 사정이에요. 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이 퍼뜨린 루머 때문이었다. 하경이 레즈비언이래. 그래서 가족과 싸웠대.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일부는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거리를 두었다. 하경은 그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이제 그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하정은 자신의 직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녀의 상사가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라고 말했다. 하정은 제 사생활이에요 라고 대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녀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커밍아웃 했다가 배신당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가 소문을 퍼뜨려 학교 전체가 그녀를 따돌렸다.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경과의 관계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었는데 이제 다시 반복되는 듯 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돈이 부족했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하경의 부모가 연락을 끊었고 동생마저 언니, 실망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정의 가족은 원래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하경의 가족 상실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다. 내 탓인가? 하정의 자책에 하경은 아니야. 우리 선택이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하경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이 나타나 비난하는 꿈. 어느 날 하경은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창 수진이었다. 수진은 요즘 힘들다며?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하경은 감사했지만 수진의 눈빛이 이상했다. 대화 중 수진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하지만 숨기는 게 나아 라고 조언했다. 하경은 왜? 라고 물었다. 수진은 사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공개하면 잃는 게 더 많아. 그 말에 하경은 흔들렸다. 그녀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날 밤 하정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숨길까? 하정은 화를 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갈등은 깊어졌다. 하정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포기하지 마. 모임 리더의 말에 하정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하경은 그 모임을 불편해했다. 너무 공개적이지 않아? 하경의 말에 하정은 그게 왜? 우리는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대응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경은 안정된 삶을 원했고 하정은 자유를 추구했다. 고조되는 텐션 중 하경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어. 내가 보고 싶어. 하경은 충격받았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가족과의 화해를 고민했다. 병원에 가자 어머니가 말했다. 하정 그 여자랑 헤어지면 용서할게. 이 하경의 마음이 흔들렸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 그녀는 하정에게 솔직히 말했다. 엄마가 아파. 잠시 헤어지는 척할까? 하정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게 척으로 끝날까? 나 버리는 거 아냐? 하정은 혼자 울었다.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느낌. 다음 날 하정은 모임에서 만난 여자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힘들면 의지해라고 말했다. 하정은 민지의 따뜻함에 끌렸다. 하지만 그건 우정일 뿐이었다. 하경은 그걸 오해했다. 민지랑 뭐야? 질투와 불신이 싹텄다.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위기는 점점 깊어졌다. 하경은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자주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차갑지만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정상적으로 라고 말했다. 하경은 그 말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하정에게 잠시 거리를 두자라고 제안했다. 하정은 충격받았지만 동의했다. 내 선택대로 해. 하지만 하정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혼자 된 하정은 모임에 더 열심히 나갔다. 민지와 가까워졌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하정은 그 말에 공감했다. 어느 날 모임 후 민지가 오늘 집에 가자라고 말했다. 하정은 망설였지만 따라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정은 하경을 배신할 수 없었다. 한편 하경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하지만 그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남자와 결혼해야 해. 어머니의 말에 하경은 반발심이 들었다. 왜요? 사랑은 자유로워야죠. 어머니는 우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하경은 사회의 압력을 실감했다. 하경의 동생이 나타났다. 언니, 하정 언니 만나봤어? 좋은 사람이야. 동생의 말에 하경은 놀랐다. 동생은 비밀을 알았지만 지지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그 말에 하경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열되었다. 하경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자 그녀는 엄마, 저 하정 사랑해요. 받아들여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침묵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하경은 하정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하정은 민지와 함께 있었다. 오해가 생겼다. 너 민지랑 하경의 말에 하정은 아니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했다. 너 가족 때문에 나 버렸잖아. 하정의 외침에 하경은 미안해. 하지만 이제 선택했어. 화해는 쉽지 않았다. 하정은 상처를 드러냈다. 나 혼자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하경의 옛 직장에서 소문이 퍼져 재취업이 어려웠다. 하정도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레즈비언 디자이너라는 낙인이 찍혔다.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경은 우리 해외로 갈까? 라고 제안했다. 하정은 도망치는 거? 라고 반문했다. 논의 끝에 그들은 한국에서 버티기로 했다. 모임에서 도움을 받았다. LGBT 권익 단체가 법적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배신이 또 일어났다. 수진이 하경의 비밀을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 그로. 기사가 나왔다. 대기업 마케터의 동성애 스캔들 후 하경은 충격받았다. 수진의 동기. 질투였다. 수진은 과거 하경을 좋아했지만 거절당했다. 복수였다. 하정은 하경을 안아주며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하경이 강해졌다. 스캔들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온라인에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비정상적, 가족 파괴자. 하지만 지지 댓글도 있었다. 사랑은 자유다 후 하경과 하정은 인터뷰를 제안받았다. 우리 이야기 들려줄까? 하정의 말에 하경은 망설였다. 공개는 더 큰 위험. 하지만 결정했다. 그래, 변화를 위해. 인터뷰에서 하경은 말했다. 저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비난받아야 하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공감했지만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 반대, 하경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공포스러웠다. 하정은 두려워? 라고 물었다. 하경은 조금. 하지만 후회 안 해. 가족 쪽에서 변화가 왔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기사 봤어. 내가. 강한의 어머니는 병 후 생각이 바뀌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화해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동생의 설득으로 완화되었다. 하정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하경은 직장을 잃었고 하정은 클라이언트를 잃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카페를 열었다. LGBT 친화적 공간. 손님들은 점점 늘었다. 모임 멤버들이 도왔다. 민지는 잘됐네 라고 축하했다. 오해는 풀렸다. 고조되는 드라마 중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자신의 편견을 깨달았다. 하경은 용서했다. 변화는 가능해.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복수의 끝은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그들은 권익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연설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청중의 박수. 하지만 반대자들의 돌파정은 닫혔다. 병원에서 하경은 울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하정은 아니야. 우리 탓 아니야. 사회 탓. 회복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감동적 순간.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새로운 삶은 안정되지 않았다. 카페 운영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손님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다. 덕분에 용기 났어요. 그 말에 하경과 하정은 뿌듯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지속되었다. 보수 정치인들이 동성애 금지 법안 글 추진했다. 그들은 반대 운동에 나섰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 하경은 체포되었다.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해? 감옥에서 하경은 깊이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 대가. 사랑을 위해 가족, 직장, 자유를 잃었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출소 후 하정은 기다렸다. 함께라면 괜찮아. 이 두 사람은 더 단단해졌다. 어머니가 카페를 방문했다. 맛있네. 작은 화해.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지은은 도우러 왔다. 변화하려 해 수지는 사라졌다. 복수의 끝.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투쟁은 계속. 하경과 하정은 사회 변화를 꿈꿨다.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사회를 만들자 하지만 이웃들의 모욕. 비정상, 그럼에도 포기 안 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정답일까?